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지요. 날씨도 추운데 많이 모였네요. 앉아있기 좀 불편하더라도 신심으로서 들어주세요. 이 자리는 방장 스님께서 상담 법문을 하는 자리인데, 이제 상담 법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깨칠 수 있는 할구를 쏟아내는 이제 사자우를 하는 자리인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내가 건기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심을 내서 옛 부처님과 조사스님과 종사스님, 중국어를 거쳐서 조사스님, 한국의 선직수익 스님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이제 신심을 한번 내보는, 그 스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심을 한번 내보는 얘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 먼 과거로 돌아가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66년 전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구시나가르 아니죠. 부타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이제 일명 무수라고도 합니다. 앉아서 이제 새벽에 새별을 보고 이제 깨쳤죠. 맞습니까? 그런데 뭘 깨쳤습니까? 생사 없는 법을 깨쳤죠. 예. 그래서 그 생사 없는 법을 깨치고 나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법문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법문을 안 하고 그냥 열반에 들라고 하셨는데, 범천에, 하늘의 제석천 범천에서 이 부처님이 탄생한 것을 보고 제석천에서 함신중과 모든 천신들이 내려가서 부처님한테 그 법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한해 제석천이나 천신들은 근기가 높아서 인간들한테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겠지만은 제석천에는 좀 알아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하안경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안경 법문을 20일 동안 하안경 법문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안경 법문은 인간하게 법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그런데 오늘날 이 하안경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래서 하안경 법문을 마치고 우리 인간들한테 또 법문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법문을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부처님이 깨치기 전에 같이 수행한 5 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진녀 등 5 비구한테 이제 초전 법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인도의 반야다라 존자의 반야다라 존자가 이제 달마 대사입니다. 달마 대사가 중구로 이제 그 선풍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선풍을 전하고 후대에 조금 있다가 중국의 현장 스님이 인도의 그 나란다 대학에 이제 하안경을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하안경이 없었는데 하안경을 공부하러 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인도의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수행을 지극하게 해가지고
산매에 들어있는데 저 사가라 용궁에서 이제 이 한갱을 독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사가라 용왕한테 가서 한갱을 듣고 와서 한갱을 인간한테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수보살이 한갱을 설법을 한다기에 이제 현장법사가 중국의 현장 스님이 이 인도에 18년 동안 유학을 합니다. 유학을 하고 마치고 중국에 이제 돌아왔다는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우리 한국의 성녀인 원효대사와 이 범어사를 창건한 의상조사가 이제 같이 중국에 한갱을 배우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한갱을 배우러 가는 도중에 이제 의상스님과 원효대사가 나이 차이는 의상스님이 8살 작습니다. 원효스님보다. 그래서 원효스님이 44세 때에 이제 한갱을 배우러 가다가 저 경기도 경산이라는 데에 머물러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중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전쟁통에 이렇게 쫓기고 저렇게 쫓기다가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죠. 랜턴, 후레쉬 이런 것도 없는 시절이어서 그 어둠을 뚫고 비가 억척같이 이제 쏟아지는 데를 산속을 헤매다 보니까 동굴을 하나 만납니다. 동굴을 하나 만나서 그 동굴에 이제 원효대사와 의상조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잠시 쉬고 있는데 갈증이 나서 더듬어서 보니까 바가지 같은 데에서 이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두 스님이 엄청 시원하게 맛있게 이렇게 먹고 한숨 자고 날이 밝아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날이 밝고 보니까 우리가 어제 먹었던 들어간 데가 옛날에는 이제 동굴처럼 무덤을 그 문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무덤에 동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무덤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그 물을 먹었던 것이 해골물이라. 그래서 그 유명한 원효대사 해골물이 이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해골 바가지에 썩은 물을 먹었는데 어제는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었던 물이 오늘 해골을 보자마자 두 스님이 이제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어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이 물이 오늘 해골을 보자 이렇게 구역질을 일으키는 것은 어제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고 오늘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그래서 이것은 더럽고 좋고를 구분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켜서 더럽다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한갱을 배우러 가려고 했는데 한갱 사국에가 뭐죠?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감법계선 일체 유심존이라. 이 부분을 원효대사가 깨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마음이구나. 그래서 원효대사와 의상조사가 같이 중국에 하막을 배우러 가기로 했는데 원효대사는 깨치고 의상대사 보고 나는 중국에 하막을 배우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혼자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서 의상조사와 원효대사가 의행제처럼 사행사제처럼 지내다가 거기서 이제 각기 이제 헤어집니다. 그래서 의상조사는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고 원효대사는 서라벌로 경주 서라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깨치고 보니까 이것이 마음의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한경을 배우러 간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우러 왔는데 지식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 당시에 이제 서라벌에는 불교가 그 사대부 이상 왕족만 스님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불교를 접하는 게 사대부와 왕족만 불교를 접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우리 평민들은 글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글이 없었습니다. 글을 몰랐고 글을 배우지 못했고 글을 배우면 안 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곰곰이 깨치고부터 생각해 보니까 모든 국민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 이것은 글을 몰라도 된다. 마음 쓰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써서 부처가 될 수 있고 마음을 잘 쓰는 자만이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효대사가 만 백성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중에 이제 국민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글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글을 배울 수 없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원효대사가 어떻게 출가를 했느냐 하면은 사대부와 그 무열왕의 아들 범민이라는 분하고 좀 같이 자랍니다. 같이 자라고 어상대사와 그 사대부들이 같이 놀고 자랄 때에 원효대사가 15살 되던 해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왜 출가를 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전쟁에 나가고 이런 것은 전부 왕족이나 사대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열왕 아들 범민하고 이렇게 형제처럼 같이 놀고 지내는데 그게 이제 요숙공주가 그 범민의 이제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요숙공주가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평상시에 출가하기 전에 이제 원효대사를 이제 사모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원효대사는 같이 전쟁에 나간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15살 때. 그래서 출가를 했으니까 이제 요숙 공주가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고 신랑이 전쟁통에 나가서 또 신랑이 죽게 되고 요숙 공주가 이제 생가부가 돼서 요숙궁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이 세상에 불법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요숙궁 주변에 그 맑은 기운이 도는 것을 보고 이제 서기가 행성되는 것을 보고 하늘을 바칠 기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옛날에는 스님의 모습으로 정장을 하고 나가면 평민들이 전부 피했습니다. 스님하고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가 파괴를 하기를 이제 결심을 하고 요숙궁에 이제 가려고 거지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어떠한 말을 전하느냐 하면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다오. 내가 하늘을 뜻받칠 기둥을 깎으리라. 이런 문구를 한 달 동안 온 서럽을 거지들하고 외치고 다니는 거래요. 이것을 이제 무열왕이 이제 듣고 이것은 나라의
큰 기둥을, 인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싶어서 이제 범민 왕자가 이제 무열왕한테 원효가 이러한 은구를 외치고 다닙니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파괴를 할 수 있는 이제 맹분을 만들어 줍니다, 무열왕이.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원효대사가 요석궁이 이제 지금 경주에 월성교를 지나서 이제 요석궁이 있는데 채부잣집 옆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월성교가 옛날에는 조그만한 징검다리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무열왕이 군사를 시켜서 원효대사가 요석궁 월성교를 지날 때 원효대사를 물에 빠뜨리라. 그래서 옷 갈아입는 맹분을 가지고 요석궁에 가서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월성교를 건너고 있는데 물에 빠뜨려져 가지고 요석궁에 가서 3일을 이제 지냅니다. 그래서 요석궁에 지내고 조금 있다가 이제 설총이라는 이제 아들을 하나 낳게 되죠. 설총을 이제 잉태해가지고 이제 지금으로 이제 창녕 갈룡사에서 이제 요석공주가 원효대사가 머물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왜 그렇게 파괴를 전국적으로 이제 소문을 내가 파괴를 하느냐 하면, 백민들한테 불법을 가르치려면 스님의 신분으로 불법을 가르칠 수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효대사가 소성거사 혹 복성거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거지 행색을 해가지고 천민들한테 다가갑니다, 백민들한테. 그래야 같이 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석공주와 갈룡사에 머물면서 설총이 태어나고부터 원효대사는 다시 민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백민들과 민중 불교를 만들어낸 것이 이제 원효대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부 전 국민이 불교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를 모르니까 어떻게 전파를 했느냐 하면은 나무아미타불 간시연보살.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가 간음 신앙이죠. 그래서 간음 신앙이 된 연유가 원효대사가 나무아미타불 간시연보살을 모든 국민한테 외치게 만듭니다. 이것만 하면 너희들도 행복해지고 복이 많아지고 성불할 수 있다. 나고 죽는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법을 해서 무예가를 노래로서 이렇게 불러서 국민들은 이것이 불법인 줄 모르고 노래로서 따라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간음신앙에 여기에 발돋움하게 됐던 거예요. 반면 그 시각에 의상대사는 중국에 가서 이제 함학을 이제 공부를 해가 오죠. 그래서 함학을 공부를 해가 와서 딱 보니까 우리 원효대사 우리 행님이 저 파괴를 하고 거지다라고 맨날 놀고 모해가 부르면서 머리도 기르고 이렇게 다니거든. 그래서 의상대사가 원효대사를 찾아가서 행님 왜 이렇게 지내십니까? 와 웃대서 내가 불법을 전파하는데. 그래서 의상대사가 보기에는 이것이 좀 못마땅해. 그래서 의상대사는 인물이 아주 잘생겼어요. 의상대사 주변에는 항상 보살님들이 여자가 많이 따라다녀요. 의상조사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러고 위도 갖추고 계율을 철저히 지켜서 얼마나 잘생기고 계율을 잘 지켰느냐 하면은
이 계율과 의상대사의 그 모습을 보고 천상에서 천상 선녀들이 그 의상대사 시봉을 합니다. 그래서 의상대사가 이제 저를 머물렀던 수행하던 곳은 전부 꼭대기에 물이 잘 안 나는 곳에 이제 이렇게 머물렀는데, 한날 이제 그 천상 의상대사는 직접 음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천상 선녀들이 천상에서 5명이 내려와 가지고 공양을 가지고 내려오고 물도 가져오고 모욕물도 뜨고 오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의상대사는 내가 공부를 하고 이의를 지키고 계율을 철저히 잘 지켜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수행을 하는데, 우리 원효 사행님은 저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게가 딱해서 의상스님이 보기엔 원효 스님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를 이제 찾아가서 공양을 내가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천상 선녀들이 이렇게 공양을 내리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원효 대사도 나의 모습처럼 위의를 지키고 이 수행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이제 한번 보여주는 이에서 이제 공양청을 합니다. 사행님, 어느 날 몇 시에 우리 천상에서 선녀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니 거지처럼 얻어먹지 말고 나의 초대에 응해서 맛있는 공양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무슨 천상에서 공양이 내려온단 말이지? 그 맛있겠네. 그래서 초청에 응하기로 해요. 그래서 초청에 응하기로 해놔놓고 항상 원효대사 주변에는 함신중이, 천상에서부터 함신중이 원효대사 거지 행색을 하는 주변을 항상 함신중이 옹호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 함신중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상이 지가 천공을 받아 먹는다고 자랑을 하는데 내 콧대를 한번 꺾어놔야 되겠어 하면서 함신중 보고 너희들이 천상에서 선녀들이 천공을 음식을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탁 막아라. 그러니까 함신중들이 천상에서부터 이제 선녀들이 못 내려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상대사는 이제 천공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원효 스님은 자기가 탁 막아놓고 능청을 부리고 시간이 다 됐어. 천공이 내려오는 시간이 4시가 다 돼가 이제 4시가 9시부터 11시가 4시입니다. 그래서 9시쯤 돼서 이제 의상대사가 원효대사한테 공양을 맛있는 공양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어나 쿵쿵 내려오나 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가 돼도 이 공양이 안 내려오는 거라.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공양을 대접을 하고 마음을 냈는데 공양이 안 내려오니까 안절부절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아우님, 내가 걸치가고 거지처럼 파괴를 하고 거지들하고 뭉쳐 다닌다고 나에게 그 무시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빈정거려. 그러니까 더 조마조마한 거야.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인간의 세상에 태어났으면 인간이 먹는 밥을 먹어야지 무슨 천공이 내려오니 하늘 밥을 먹니 나한테 뻥을 치고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설사 천공이 내려온다 해도 안 먹겠다. 그래가 보따리 싸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따리 싸고 내려가자마자 천상의 선녀들이 공양을 가지고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아이 이놈들아, 우리
사장님한테 맛있는 공양을 하려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느냐 이러니까 아이고 스님 말도 마십시오. 천상의 제석천에서부터 여기 이 도량까지 함신중들이 수만 명이 애어사가지고 우리를 근접을 못하게 해서 못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의상스님이 원효대사 가는 길을 보니까 함신중들이 수만 명이 애어사고 원효대사를 옹호를 하고 가는 것을 보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끔 원효대사가 이제 함신중들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원효대사가 인간은 이 밥을 먹고 수행자는 손수 밥을 지어 먹어야지 무슨 천공을 받아 먹고 천상 선녀가 복이 많아서 공덕이 많아서 천상에 사는 것인데 스님이 천상에 공양을 받아 먹으면 천상의 하루가 인간의 1년인데 인간 세상의 1년인데 그 복을 얼마나 빨리 감해서 다음 생에 어떻게 살라고 이 인간의 밥을 안 먹느냐. 그래서 수행자는 비록 하기 싫어도 부지런한 마음으로서 수행도 해야 되고 음식도 손수 먹어야 된다 하면서 바위를 주장자로 체분을 쳐가지고 물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고 밥을 손수해 먹으라고 하고 다시 원효대사는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의상대사가 자기가 법력이 원효대사보다 월등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거든. 거기서 원효대사는 의상조사의 그 마음을 깨우치게 만들고 의상조사는 우리 원효 사행님이 맛있는 천공을 한번 맛보고 수행을 열심히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서로를 이해하는 이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내가 공부가 멀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 길로 다시 의상조사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 유명한 이제 지엄선사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지엄선사를 찾아가지고 지엄선사가 의상대사가 이제 오니까 스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예, 현장법사님이 가르친 함학을 전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엄선사가 그러면 그 하안경이 80한건입니다. 80한건을 밤새도록 1년 안에 하안경을 줄줄줄줄 외우도록 새기도록 하여라. 그래서 의상조사가 명확하고 영리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 잘 까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안경 80한건을 다 줄줄줄 외웁니다. 그래서 외우고 나니까 지엄선사가 그 경전을 태우도록 하여라. 그래서 여태까지 경전을 소중하게 이렇게 여겼던 그 의상조사가 경전을 태우라니까 아이 스님 왜 경전을 태우라고 합니까? 경전을 다 외우고 가지고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재놔서 뭐 어디에 쓰겠냐? 그래서 경전을 태우면 스님이 그 경전 외우고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하면 경전이 타는 동안 스님이 경전을 독송을 하면 남는 글씨가 있을 것이다. 타지 않고 남는 글씨만이 스님이 익히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전을 80한건 경전이 타는 동안 열심히 경전 독송을 합니다. 자기 애운 내용을 가지고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지심으로서 그 독송을 하는 동안 실제로
갱전을 다 태우고 나니까 안탕 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탕 글자를 다 챙겨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사리나 같은 내용이죠. 사리가 안 타듯이 갱전 중에 그것이 안 탄 내용이 210자의 내용이 오늘날 어상조사 법성계, 법성계 우리 잘 알죠? 법성계가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저 사가라 용궁에서 항갱을 듣고 와서 용수보살 약창계 알죠? 약창계로 항갱을 간단하게 줄여놨고, 항갱 약창계에는 마오라, 건다라, 마구라, 야차왕, 건달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내용은 함신중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상조사가 항갱을 줄여놓은 내용은 그 중에 항갱의 법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갱과 어상조사가 우리가 만든 법성계를 우리가 항상 하지요. 그래서 항상 하고 이 법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심이 내서 이제 읽게 되는데, 오늘날 그 이제 중국에서 어상조사가 이제 법성계를 터득을 해서 항갱을 줄여서 법성계를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다시 원효대사를 이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도가 같아졌죠. 그래서 항갱을 이제 공부하러 어상조사와 원효대사가 갈 때 항갱을 배우러 가면서 원효대사는 해골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일체유심조를 깨치고, 어상조사는 다시 지엄선사한테 가서 일체유심조를 깨쳐서 법성계를 이제 단축을 시켜 놓죠. 이렇게 해서 원효대사와 다시 만나서 전국을 이제 유람을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다시.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하면 원효대사는 수행을 하면서 저수를 남깁니다. 원효대사는 책을 많이 씁니다. 원효대사가 쓴 것을 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기시, 대성, 기실론, 신문, 하중 이런 많은 이제 저수를 남기고, 어상대사는 그 반면에 이제 책을 남기지 않습니다. 어상대사는 주로 이 앞으로 중생들이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그래서 집 짓는 불사를 하는 역할을 어상조사가 많이 하고, 그래서 기장의 안적사라는 곳에는 어상조사와 원효대사가 이제 유람을 하다가 절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제 앵무새들이 원효대사가 어상조사의 어깨에 앉아서 자리를 잡아줬다고 해서 거기는 앵림산 이제 안적사라고 하는데, 그 안적사는 이제 우리 범어사가 지어지기 전에 어상조사와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0년간 두 분이 머물다가 어상조사는 이쪽으로 와서 거기서 안적사를 짓고, 여기에 범어사를 다시 지어서 여기에 어상조사가 머물면서 이 함도량으로 이렇게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좋은 도량에 와서 신심을 내서 역대 선인과 부처님과 신심을 내서 한 수행법과 수행법을 익혀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네. 성불하십시오.